자, 물성의 의미하고 이제 물성의 의미, 물성에 대해서 정합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그 중에서 단백질이 가장 공부하기 힘든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다. 어려운 이유가 풀어지는, 언폴딩 되는 요인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쪽 단백질의 옛날에 말할 때는 변성 요인, 내가 원하는 것은 원하는 표현은 풀림, 요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단백질의 변성.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표현이고 나는 단백질의 풀림. 단백질이 원래는 다 주로 똘똘똘똘 다 말아져 있는데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쭉 풀릴 것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대충이고 실제는 이렇게 이게 한 줄로 돼 있는 게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말려져 있습니다. 단백질이. 그래서 단백질, 콩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되냐면 콩이 다 말려진 게 세포 안에 갇혀 있잖아요. 그럼 꺼내야 돼요. 그럼 어떤 조건일 때 잘 꺼내지는지 해야 되고 풀릴 때 열에 의해서 할 건지 물리적인 힘이 할 건지 pH 조정할 건지 이온 농도 조정할 건지 하고 잘 풀어줘야 돼요. 풀어주면 그것만으로 결화가 되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따라 온도라든가 칼슘 이온 등전점의 현상에 의해서 결화시키는 결화시킬 때 단백질만 결화시키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동시에 뭐 지방이든 여러 가지 결합 조직이든 불용성 물질을 같이 해가지고 완벽한 제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단백질에 대해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풀어지는지 그 요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열변성, 열에 의해서 풀리는 게 많고요. 그 다음에 반죽을 했다, 휘핑을 했다, 기계적인 힘 두 가지가 거의 많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른 요인에 의해서 동시에 또 바뀝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아야 될 건 두 개, 이 두 개에다가 나머지 기타 요인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좀 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열변성 말씀드렸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그 음식과 요리를 쓰는 해롤드 맥기라는 분인데 그 사람은 원래 좀 천체 물리학 이런 물리학자를 했던 분인데 이 사람이 식품하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죠. 두 가지 질문했는데 왜 나는 콩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할까요? 하는 질문하고 계란을 삶으면 왜 붓나요? 식품하는 사람은 당연히 단백질이 변성돼서 변성이 어떻게 되는 건데요? 답변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학자가 봐서는 아니 가열을 하면 녹아서 흘러야지 왜 굳어라는 거 굉장히 이상하게 보는 거고 식품에서는 그런 현상이 너무 많으니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실제로 그 요인은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열을 하면 가열을 한 시간이 온도가 높을수록 시간이 길수록 이게 잘 변성이 일어나는데 변성이 일어났다고 한 것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단백질이 무려 계란에 몇 프로나 있을까요? 남백에는 이게 10%가 단백질이고 90%가 물. 계란 같은 경우는 50%가 물이고 여기에 지방 반, 단백질 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데 그게 어떻게 액체이지 이게 훨씬 경이적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 몸의 근육이 단단한 거 다 70% 이상 물이거든요. 고기 덩어리 다 70%가 물인데 단백질 얼마가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단단한 고기, 질긴 고기가 되기도 하는데 계란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건더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건더기가 많으니까 나중에 계란에서 보면 계란보다 훨씬 더 큰 뿅아리가 나오잖아요. 질량 보존의 법칙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단백질이 어떻게 얼마나 잘 쌓였으면 얘가 액체지라고 질문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열변성이 워낙 보편적인 현상이라서요. 가장 영향을 준 것 중에 하나가 효소입니다. 효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활성이, 액티비티가 효소가 많이 잘 분해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어느 온도가 나면은 완전히 감소해갖고 없어져 버립니다. 기능이. 왜 그냥 단백질이 풀려버려서. 그러니까 단백질은 원래가 낮은 상태에서는 멀쩡한 상태가 손상이 안 받아놨는데 열에 의해서 풀려버리면 손상이 돼가지고 기능을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동물, 우리 같은 경우 체온이 42도만 넘어가도 위험하잖아요. 단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성 세균 같은 경우 대부분 50도까지 가열하면 다 죽습니다. 죽는 것 중에 하나가 단백질이 변성이 돼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효소의 최적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앞에 있는 것, 변성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그게 효과적으로 잘 작동한다.
어느 포인트가 되면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서 더 이상 회복이 안 되고 그냥 끝장이 나버린다. 단백질이 완전히 풀려버리면 고체가 되는구나. 고체가 된다 죽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로 직선으로 뚫뚫뚫뚫 말려 있는 단백질을 말씀드렸는데 직선으로 되어 있는 두 가지 대표적인 게 하나가 근육, 두 번째가 콜라겐입니다. 근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액틴하고 미오신이 차곡차곡 말려서 쌓여 있습니다. 이 구조가 굉장히 당연히 공간 대비 많은 힘을 내려면 잘 입체적으로 쌓여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뭐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요. 이게 뭐 다발을 이루고 다발을 이루고 또 다발을 이루고 또 다발을 이루고 또 다발을 또 다발을 또 다발을 해야지 근육이 됩니다. 활동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가 이제 수비대 요리할 때는 이 중에서 가운데 있는 요 부분만 차곡 쌓여 있는 게 펼쳐지는 감싸고 있는 거 말고 합니다. 그래서 직선형 구조인 경우도 굉장히 촘촘하게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게 사이가 떨어지면 약해지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의 소수성이 되도록 딱 붙어 있는 거라서 떨어진 만큼 효율적으로 전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은 단단한 거. 그러니까 단백질로 만들어진 우리 몸의 가장 튼튼한 골격 중에 하나가 콜라겐인데요. 콜라겐도 이렇게 세 개의 콜라겐 줄이 이렇게 꼬여 있는 형태가 기본 형태고요. 기본 형태가 또 모여서 힘줄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힘줄 자체는 아무리 씹어도 분해가 안 되죠, 분해가.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푹 고는 게 우리 뼈도 사실은 말씀드린 게 연골이 있고 연골 사이에가 이제 칼슘하고 인이 박혀 있습니다. 결정돼서. 그래서 오랫동안 고이면 이런 콜라겐이 분해돼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열 활동하는 콜라겐이 이게 액체처럼 보이지만 식으면 갑자기 통째로 딱 굳어버리는, 생선이든 뭐든 간에 식으면 완전히 딱 굳어버린 게 콜라겐이 녹았을 때, 엉켰을 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단백질로 물성을 내는 젤리를 만드는 젤라틴 젤리, 구미젤이라고 하는 거, 아주 쫀득쫀득한 거, 그게 콜라겐이 한 8% 정도 이상 들어있는 젤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 같은 경우가 미오신이 있고 액틴이 있는데 둘 다 변성되면 뻑뻑해집니다. 그래서 병원균도 죽여야 되겠고 미오신까지 변성된 거 상관없으니까 수비들을 할 때는 병원균이 죽는 온도에서 액틴이 변성 안 된 요 온도로 가열하면, 요 온도로 가열하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더 이상 고기가 질겨지지 않습니다. 이건 온도에 의해서 변성되기 때문에 이 뭐 한 62도를 딱 맞춰놓고 워터베이스에 놔두면 뭐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이라도,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온도로 맞춰놓고 있으면 절대로 그 이상 붙질 않는 거죠. 그래서 가장 부드러우면서 육즙이 있는 거 수비드로 하면 되는데 단점이 뭐냐 그러면 향이 안 나오는 거죠. 향은 한 140도 넘어가서 160도, 180도 돼야 잘 나오는데, 그래서 수비드로 요리한 다음에 겉면을 갖다가 토치로 해가지고 샥 마일라드 반응에 의해서 향이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요리 방법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단백질 변성 온도가 딱 보면은 75도가 안 넘어가는구나. 웰던이 되더라도 실제로. 우리 같은 경우는 막 거기 막 숯불에 지지고 뭐 막 100도씨에 막 계속 삶고 그러니까 단백질이 뭐 100도가 돼야 있는 거 생각하는데요. 아까 효소 말씀드린 것처럼 효소가 활성화가 좋다가 55도 넘어가면은 효소 같은 경우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고요. 반응이 안정한 것도 사실은 75도 넘어가는 경우는 없고요. 보통 한 65도를 정점으로 대부분 있고 65도 넘어가면 충분히 익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65도를 꼭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열 변성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한 게 기계적인 힘. 뭐 쭉쭉 수타면처럼 반죽을 늘리거나 이렇게 거품기로 막 저어주면 기계적인 힘에 의해서 단백질이 풀립니다. 아까 기계적인 힘 한 게 좀 전에 수타면 말씀드렸고, 계란 단백질 흰자를 넣고 거품기로 막 저어주면, 옛날에 손으로 저었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즘 기계로 다진 거 훨씬 쉽지. 고기도 다지면, 그렇죠? 여기 사일런트 커터에 고기 넣고 막 3000rpm으로 갈아주면 이게 단백질이 풀려서 고기 죽이 됩니다. 풀이.
그러면 밀가루 단백질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소수성이라는 겁니다. 물에 안 녹는. 그러니까 밀가루 단백질을 글루텐이라고 하잖아요. 글루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리아딘과 글루테닌 두 가지가 합해져 있어서 건데 뭐 옛날에 스님이 밀가루를 갖고 물에 넣고 쭉 만지다 보니까 계속 만지면 우유 같은 경우 잘 풀어져 버리고 계란도 쫙 풀어져 버리는데 얘는 하다 보니까 끈적끈적한 뭐 덩어리가 생겼다. 그러니까 물에 안 녹는 성질의 덩어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단백질이니까 기본적으로 풀리고 탄력 있는 조직도 만들어지지만 가장 큰 특징이 물에 잘 안 녹는 타입이다 보니까 글루텐으로 만들어진 면발 같은 경우는 물에 녹는다고 해서 삶는다고 해서 금방 쫙 풀어져서 흔적도 없이 녹아버리는 게 아니라 걔가 면발을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루텐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소수성인 단백질이다. 이걸 알고 나면 여러 가지 의문이 쉽게 풀리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다 뭉쳐져 있던 건들인데 이게 직선으로 펼쳤어요. 펼친 중간에 얘가 글리아딘이 점성이 있는 부분이 해가지고 수축이 늘어남성을 서로 사슬 간에 붙잡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면서 점탄성이라고 그러죠. 점성과 탄성을 같이 가진 조직. 이걸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글루텐의 함량에 따라서 용도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시즌과 품종에 따라서 밀가루도 보니까 종류가 하나가 아니죠. 밀가루에 따라서 8%짜리부터 18%까지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분, 중력분, 박력분. 근데 쌀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있지만 종류가 글루텐 쪽에 떡이 아니고요. 보리하고 호밀은 있긴 있지만 작게 들어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단백질의 함량, 그리고 기본적으로 단백질 특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파스타를 만들든 피자를 만들든 빵을 만들든 국수를 만들든 뭐 비스켓을 만들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교반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일이냐 그러면 잘못해 놓으면 갑자기 거품이 순간적으로 팍 꺼져버린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잘못된 거고, 우리가 잘하면 이렇게 가장 완성된 거품을 쫙 만들어서 요 시간이 길어야 쓰기가 편한 거죠. 짧으면 힘들죠. 원하는 것은. 근데 아무리 하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 지나고 나면 엉켜가지고 지나쳐가지고 제품이 망가집니다. 이건 어디에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고 그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물성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pH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기물 같은 경우는 pH가 낮을 때 용해도가 떨어지고 높아지면서 용해도가 증가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단백질 같은 경우는 등전점이라 그래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일치해버리는, 반발력이 없는, 전기적으로 중화가 되는, 반발력이 제로인 이 포인트에서 가장 용해도가 떨어지고 서로 달라붙어 버립니다. 결국 단백질 같은 경우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플러스 쪽에 있으면 플러스끼리 서로 밀어내느라고 녹아 있을 거고 마이너스끼리도 서로 밀어내느라고 녹아 있을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화가 되면 서로 엉켜버리는. 그러니까 단백질에 코팅하고 있다 그러면 플러스를 띄고 있다 서로 반발, 마이너스 띄고 있다 서로 반발. 등전점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화가 돼가지고 반발력이 없어집니다. 반발력이 없어지니까 엉켜버리는. 근데 보통은 통상 뭐 4에서 5 사이 이 정도가 많은데요. 아주 낮은 것도 있고 높은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런 탄산음료인데 탈즙 음료가 들어간 우유 단백질이 들어간 음료가 있었어요. 부드럽고 시원하고 맛있었는데 그때 식품회사 사람들이 상당히 음료사에 고민했던 게 뭐냐 그러면 여기다 우유를 녹였어요. 우유를 녹인 다음에 산을 첨가하면 pH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쭉 갑자기 중성에 있다가. 중성에 있으면 단백질의 등전점을 통과해가지고 요 3.5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단백질이 서로 미량이 엉키는 게 있는 거죠. 그럼 엉킨 게 따로 뭉쳐있다가 한 제품이 쏙 들어가면 클레임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미량 발생하는 이 클레임을 줄이기 위해서 무슨 고민하다가 어떤 방법을 찾았냐 그러면 단백질, 통상은 산을 제일 많이 넣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녹은 다음에 산을 집어넣으면 용해도가 잘 안 녹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넣는데 산을 미리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pH를 갖다가 아예 미리서 3.5 이하로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탈지 분유를 넣어서 탈지 분유를 녹여버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처음부터 얘는 이쪽 존에 있었으니까 한 번 더 중간에 안 녹는 쪽이 그래서 엉키는 부분이 안 생겨서 해결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pH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고기가 사후 강직, 막 잡았을 때는 부들부들한데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고기가 싹 수축해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 없이 단단해지는 사후 강직이라 그러는데, 사후 강직이 일어나는 게 ATP는 감소하고 산은 증가했을 때 강직이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이제 단백질에 더 분해가 일어나면서 풀리면서 부드러운 조직이 되죠. 그래서 고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숙성, 기본적으로 육을 먹고 있는 거죠. 빨리 먹든가 숙성이 된 다음에 풀어진 다음에 먹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단백질은 복잡한 게 이게 끝이 없죠. 그러니까 아까 열에 의해서, 기계적인 조작에 의해서, 산에 의해서, 또 하나는 염. 소금 농도가 낮을 때는 안 녹던 것이 어느 정도 농도가 되면 쫙 녹았다가 더 양이 증가되면 다시 석출돼 버리고 엉켜버립니다. 이게. 이걸 염석이라 그러고 이걸 염용해라고 하는 거죠. 이거 실제로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게 소금에 의해서 반발력이 감소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묵 만들 때는 반드시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을 안 넣으면 원래 물성이 이렇게 칼슘이 있을 때 안 나오잖아요. 안 풀어져요, 기본적으로. 안 풀어지니까 식을 때도 물성이 별로 안 나오는데, 소금이 들어있으면 잘 풀려서 식으면 물성이 탄력률이 잘 나오는 거죠. KCl이 있으면 더 잘 나오게 하는데 KCl 맛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뭐 원하는 이걸 써도 되고, 이렇게 염에 의해서 단백질이 또 풀린다. 그러니까 풀리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인입니다. 굳히는 대표적인 게 칼슘이고요. 근육 같은 경우는 칼슘을 집어넣어서 근육을 수축시키고, 칼슘을 빼서 근육을 다시 릴렉스하는 게 기본 형태입니다. 그래서 식품 같은 경우가 미리서 칼슘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우리 수돗물 말고 공장 용수를 쓰면 철에 따라서 거기에 녹아있는 지하 수량이 바뀌니까 거기에 있는 녹아있는 칼슘하고 마그네슘 경도라고 그러죠. 달라져요. 그래봐야 뭐 100 ppm 단위인데, 수십 ppm인데, 그것에 의해서 보통 유기물은 마이너스를 띄고 있거든요. 띄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칼슘이 붙잡아가지고 처음부터 안 녹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연산 나트륨을 집어넣어주면, 구연산은 칼슘하고 붙잡고 나트륨은 여기 마이너스를 차지를 시켜서 서로 분해가 잘 되게 해가지고 완전히 녹은 다음에 나중에 결합을 시킨다고 하면 염화칼슘 CaCl2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결화제, 침전물, 사실 실제로는 두 개 다 미네랄이에요. 칼슘도 줘가지고 칼슘이 딱 다시 마이너스 붙잡아주면 풀려서 제대로 다 풀린 상태에서 완벽하게 가장 이상적인 계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칼슘하고 반대되는 게 인산염이다 보니까 가끔 시끄러운 게 뭐 새우 같은 거 발 때 인산염 들어있다고. 실제로 제품에 들어간 양은 굉장히 작은 양이고요. 근데 인산이 있으면 단백질이 수축하지 않고 서서히 벌어지게 만듭니다. 그럼 단백질 사이에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빠지면 이게 찌그러들어갖고 상품성이 없다가 쫙 펼쳐져갖고 중간에 물을 흡수하고 있으면 탱탱하게 있어 보이는 그렇게 된 거 있죠. 그래서 이 유혹을 빠뜨리기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 이쪽 같은 제품 가면 고기를 갖다가 계속 이제 가열하면서 말아내잖아요. 근데 이게 말라버리면 가열되고 정말 상품성 없겠죠. 촉촉하게 해야 되는데, 촉촉한 상태, 풀어진 상태를 가서 물을 흡수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산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산염은 이게 몸에 나쁜 거 아니야?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칼슘에 대해서 너무 찬양을 하고 이건 너무 비하하는, 그거에 대해서 미네랄 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예외적인 거 많지 않은데요. 고압을 이렇게 가열해서 뭐 붙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뭐 1, 2바가 아니고요. 수백 바라서 그건 할 수가 없는 거고, 연습 재미삼아 해보면 보드카나 주정 이상의 알코올에다가 딱 단백질을 집어넣으면 단백질이 풀어지고, 단백질이 풀어지기만 하면 그게 삶아질까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알칼리에 의해서, 산에 의해서, 알코올에 의해서도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알코올로 살균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을 넣으면 식품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살균제 중에 하나가 알코올이에요. 75% 희석해가지고 뿌려주거나 손하거나 하면 알코올에 의해서 단백질이 세포막이 녹아버리거나 단백질이 변성돼가지고 살균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효소에 의해서 단백질이 배송되는 경우가 있죠. 효소 같은 경우에 응효소.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이 보면 엄마 젖을 먹으면 액체잖아요. 액체. 근데 갑자기 토하면 굳어 있어요. 산에 의해서 응고돼 있고 펩신에 의해서 응고돼 있는데 원래는 반발력, 마이너스 뜨고 있는 게 지방구가 있으면 단백질이 겉을 감싸가지고 마이너스에 반발되고 있는데 중간에 친수성 있는 부분을 반발력 끊어버리고 나면 얘가 서로 엉킵니다. 엉켜 있는 게 치즈죠, 치즈. 그다음에 이제 단백질 변성 중에 하나가 뭐 트랜스 그루타미나제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사슬과 사슬이 사이가 있을 때 보통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 중간에 이 부분을 그루탐산 부분을 라이신하고 두 개를 딱 연결시켜 버리면 딱 달라붙어 버립니다. 이게 고기풀이라고 하는 예전에 뼈에 고기 별로 있지 않은 거에다가 살을 딱 붙이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고 이 효소입니다. 효소가 이 단백질하고 단백질 사이에 강력한 본드를 결합해 가지고요.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죠. 흰 고기하고 붉은색 고기를 잘라 가지고 딱 배열해 가지고 하면은 새로운 고기를 어디가 어디까지 구별할 때 딱 달라붙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 사이에 붙여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요인 중에 하나가 산화제 환원제죠. 산화제 그러니까 여기 SH 시스테인 같은 부분에 SH가 있는데 SH는 SS 결합을 잘 합니다. 그러면 단단한 구조를 만들어지거든요. 인슐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런 SH 결합이 4개나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4개가 있으니까 그거 갖다 신호물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구조가 안정하니까. 대표적으로 이게 머리카락 같은 경우 SH가 많거든요. 그래서 환원제로 딱 풀어줘요. 이렇게 선을 끊어 사이를 자유롭게 된 다음에 세팅을 해. 산화제로 다시 굳혀버려. 딱 그 상태로 붙어가지고 단단하게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밀가루 특징 같은 경우도 환원제, 산화제를 이용해서 특징을 개선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백질의 풀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풀려졌을 때 유화 부분은 어렵습니다. 식품에서 유화 공정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재로서는 단백질이 어렵고 실제로 일회화될 것 중에서는 유화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묘하게 좀 어려운 것만 계속 하고 있네요. 미네랄이 제일 어렵고요. 미네랄 하체를 이해하는 게 제일 어렵고 단백질 이해하기 어렵고 유화하기 어렵습니다. 물성 자체로는 유화가 증점 결화 중에서 유화가 어려운 편이고 소재로는 단백질이 어렵고 우리 몸의 기능으로 봐서는 미네랄이 어렵고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거고요. 단백질의 유화력에 대해서 뭐 유화에 대해서 한꺼번에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단백질에 의한 유화 현상에 대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